거기 보시면은 이제 제목 자체가 원함수랑 역함수랑 같을 때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찾는 거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쌤이 요 정도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fx랑 f 역함수 x가 같다. 요거의 교점의 위치죠. 결국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fx랑 역함수가 두 개가 같을 때 이 친구의 이제 교점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면 이 교점의 위치가 첫 번째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f가 증가함수라면, 얘가 증가함수라면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이제 제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러면 이 친구의 역함수는 이제 y는 x 대칭을 하면 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랑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라고 그랬지?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f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 얘가 감소예요. 그러면 감소를 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100%는 아닌데 만약에 그래프가 뭐 쉬운 예시부터 보면 x분의 1 요거 여기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x분의 1이다. 그럼 x분의 1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역함수도 누가 돼요? 똑같은 애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똑같은 애가 되니까 교점이 전부 다 뭐가 되겠어? 다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봐봐. 교점이 여기 있어. 이것도 교점이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왜? 이게 이제 f라고 나왔을 때 얘랑 같은 거거든. 똑같으니까. 그럼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완벽하게 일치가 되니까 모든 점들이 다 교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예제 22번이었죠. 그죠? 그러면 교점인데 누구 위엔 없어? y는 x 위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감소일 때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 친구가 존재하는데요. 교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y는 x 위에 존재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몇 개 존재한다고 그랬냐면 얘는 무조건 한 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y는 x 위에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해요. 감소할 때는.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x 밖의 그래프가 존재한다면, 즉 이 위에 있지 않고 이 밖에 존재한다면 그 교점끼리 뭐가 된다고 했었냐? 교점끼리 y는 x 대칭의 형태가 된다고 그랬고, 요때는 무조건 몇 개씩 나온다고 그러냐면 두 개씩 서로 쌍을 이뤄서 생긴다고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얘가 y는 x야. 얘가 y는 x. 그리고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f예요. 그러면 얘를 대칭을 시키잖아. 그럼 얘를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그려지고 요 노란색이 뭐가 돼요? f 인버스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원래 함수랑 f 인버스의 교점은 어디랑 어디 생기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생긴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요 점은, 요 별표 친 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생기고, 근데 여기 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파란색 별표 친 두 개의 점은 y는 x 위에 없거든요. 근데 y는 x 위에 없지만 f랑 f 역함수끼리 뭐예요? 만나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항상 뭐가 될 거다? 얘와 얘끼리 y는 x가 될 거, 대칭이 될 거다라는 거야. 됐어요? 요렇게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했었죠. 만약에 f와 f 역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온다면 항상 뭘 먼저 의심해보라 그랬냐? 감소일 때를 의심해봐라. 이때가 먼저일 거다 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됐니? 자, 그럼 볼게요.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84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자, 이 문제를 먼저 내가 그냥 실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좀 검증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x 플러스 b 1차 함수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얘가 1이에요.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는 무슨 함수가 그려진다고? 1차.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는 무슨 함수가 그려져? 2차.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얘가 첫 번째 동그라미 역함수를 갖는데요. 동그라미 역함수를 갖는다. 아, 그러면 무슨 얘기야?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fx의 그래프와 f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이고 동그라미 교점의 개수가 3이래요.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죠. 그럼 교점이 3개고 그 교점의 좌표가 각각 뭐일 거다? 마이너스 1, 1, 2일 거다. 됐니? 자,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하는 게 쌤이 실전풀이야. 쌤이 방금 전에 83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냐? y는 x를 그려. 자, 이게 y는 x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1,1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랑 f 역함수의 교점이 3개가 생기는데 그 교점의 x좌표, 즉 실근이 마이너스 1, 1, 2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1인데 마이너스 1은 어디야? 뭐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어? 2는 어디야? 뭐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어? 됐니? 그럼 잘 봐. 순서가 마이너스 1, 2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y는 x 대칭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1이 뭐가 될 거냐? y는 x의 교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홀수개가 생기니까 가장 먼저 감소이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은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홀수개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이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로 했죠. 어떻게? 하나는 y는 x 위에 있고 하나는 크로스돼서 한 쌍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한 쌍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고 그 2개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둘의 위치 관계가 y는 x 대칭이에요 라는 걸 배운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x좌표가 2야. 그럼 x좌표가 2면 x좌표가 2인 점을 y는 x 대칭 시키면 y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2인 거고 여기서 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를 y는 x 대칭시키면 y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여기쯤 돼서 얘가 2,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바로 f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얘 역함수 그려볼게. 이 친구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요 부분이 이차함수 부분이잖아. 그럼 요 부분이 이차함수 부분이니까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요 주황색 직선 부분을 y는 x 대칭시키잖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야? f 역함수네. 됐죠? 네, 이 그림이 답입니다. 그러면 결론.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의 점은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될 거고 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어디에 대입하면 되냐? 직선에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2다. 이렇게 가시면 되지. 됐니? ax 플러스 b에다 대입한 거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볼게요. x가 1일 때는 1,1을 지나야 되잖아요. 즉 y는 x 위의 점이니까 1,1. 그럼 얘가 1,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x가 2예요. 그럼 x가 2라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2,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을 해.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4c 더하기 5인 거지. 그럼 4c 더하기 5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세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2b가 3이네요. 그럼 b 값은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그럼 b 값이 2분의 3이고 a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c 값. 요 c 값은 뭐가 되냐?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야? 이거 세 개인데 계산 마무리하시면 2a입니다. 그러면은 답은요 2a 더하기 4b 더하기 뭐예요? 빼기 10c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다가 a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고 4 집어넣으시면 6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얼마가 돼요? 15 이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문제 정답 20. 이게 정답이죠. 요게 고3 기출문제였어요. 고3 기출문제. 됐어? 자, 이게 실전 풀이야? 알겠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애가 y는 x 위의 점이고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서로 무슨 관계라고? 서로 y는 x 대칭이라고. 알았죠? 감소일 때. 그러면 조금 하나만 검증해 볼게. 자, 검증. 그럼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제 홀수계니까 감소이지 않을까? 이거부터 한 거잖아. 그럼 자, 증가일 때는 왜 안 될까? 얘는 왜 안 될까? 이거를 보자.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전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막 이거 푼 다음에 답 나왔으면 시간도 없는데 빠르게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증가일 땐 왜 안 되냐? 자, 봐봐. 얘가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2야. 그러면 일단 역함수 문제 나오면 일단 y는 x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프 문제 나오면 일단 y는 x를 그려. 자, 그럼 보세요.
1에서 함수가 바뀌어야 돼. 근데 1의 왼쪽은 1차 함수고, 어이구, 1의 왼쪽은 1차 함수고 얘 오른쪽은 2차거든. 그러면 아까 증가함수일 때는 실근이 무조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 y는 x 위에만 생겨야 돼. 증가일 때는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무조건 y는 x 위에서만 생겨야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지. 그럼 이 세 점을 지나게 뭘 그리면 돼요? 요 세 점을 지나게 뭘 그리면 돼? 함수를 그리면 되죠. 근데 잘 봐. 얘 무슨 함수라고? 1차야. 그러면 1차 함수가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얘들아, 직선이잖아 1차는. 직선인데 점 2개 지나면 그 점 2개 지나는 직선은 뭐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점 2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y는 x가 fx가 이거란 얘기죠. 이게 fx여야 된다고. 이 두 점을 지나려면. 근데 이게 f잖아. 만약에 주황색이. 그럼 이게 f면 얘가 y는 x죠. 그럼 역함수는 원래 함수랑 y는 x 대칭 관계라며. 그럼 무슨 얘기야?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역함수네?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교점이 무수히 많죠. 다 교점이죠. 그럼 근데 문제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 3개만 된다. 끝. 문제 조건의 모순이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증가는 안 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감소일 때만 되는구나. 잘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도 중요합니다. 6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순열조합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가 순열조합까지죠? 자, 지금부터 공부할 게 뭐냐? 6번에서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때를 공부할 거거든? 됐니?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때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요건데 심화 유형이에요. 심화 문제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fx랑 f 역함수 x가 같대. 그러면 이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거든. 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됐어?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며. 이게 역함수 정의잖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며. 그럼 얘를 지워. 이거야. 됐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요? F랑 G를 합성해요. 그게 뭐야? X가 나오면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지? 근데 얘랑 얘랑 같대. 그럼 그게 뭐야? F 합성 FX가 X란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되냐? 만약에 문제에서 이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면 두 개 떠올리시면 돼요. 첫 번째, fx가 뭐인 거예요? x인 거죠. 그죠? 자, 간단하게 검증해 볼까요? 만약에 fx가 x잖아. 그러면 f 합성 fx는 fx겠죠? 왜냐면 이게 x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fx인데 fx가 x였잖아. 그럼 이거인 거지. 그러면 f 합성 fx를 한 게 x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죠. 무슨 함수? 항등함수. 즉 자기 자신이라고 불러요, 쌤. 자기 자신이 나오면 돼.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 1, 2, 1, 2, 1, 2 해서 요렇게 F, 여기서도 F라고 하면 결국은 대응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합성해. 한 번 더 합성해도 뭐야?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1에서 시작했어. 끝나는 거 뭘로 끝나? 1. 처음에 2로 시작했어. 합성해서 끝나는 거 뭘로 끝나? 2.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근데 이거는 쉬워. 첫 번째 케이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문제가 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잘 봐. 쌤은 이렇게 쓸게요. 얘는 FA가 B고 FB가 A면 돼요.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 그래서 얘를 크로스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얘는 X가 나옵니다. 자, 그림 갖다 확인할게요. 이런 경우라는 거죠. 잘 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F,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F.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응을 시키면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두 번 합성했어요. 결과 볼게요. 두 번 합성하면 처음에 1로 시작했죠? 2로 갔다가 끝나는 거 뭘로 끝나? 1로 끝나. 똑같이 처음에 2로 시작했죠? 1로 갔다가 끝나는 거 뭘로 끝나? 2로 끝나. 그러면 우리는 F 합성 F1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이죠. 근데 F1이 현재 상황에서 1이야? 그건 아니잖아. F1이 2잖아. 그럼 얘는 중요한 게 뭐냐? 이 크로스는 무조건 짝꿍으로 다녀야죠. 지 혼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상관없어.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나 1로 갈래. 그럼 지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여도 돼. 근데 얘는 잘 봐. 얘가 2로 갔잖아. 근데 얘가 2로 안 가고 얘가 1로 안 가고 이렇게 둘이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얘가 1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새. 그러면 저 관계식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는 F랑 F를 합성해서 똑같은 함수를 합성했는데 누가 나오는 거? 항등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거나 이거. 둘 중 하나로. 자, 그럼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문제에서. 잘 봐. 다음 페이지 넘겨봐. 설명은 거의 교재에 다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봐. 예제 24번 봐봐.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잘 보세요. 집합 x가 1, 2, 3, 4, 5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밑줄 f 합성 fx가 x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나요? 요건데 잘 봐.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f에서 f로 가는 거거든. 됐어? 그럼 한 번 더 써줘. 이렇게인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거를 니네가 만약에 직접 다 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내가 1을 집어넣었어. 내가 1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결과가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만약에 니네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면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잘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함수를 구할 거거든. 그럼 함수 개수 문제는 결국 경우의 수 문제예요. 순열조합 문제라고. 그러니까 같이 잘 보셔야 되는데 가볼게. 케이스를 분류할게요.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 F합성 fx가 x가 되려면 무조건 둘 중 하나라고 그랬죠. 그 둘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크로스이거나. 무조건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럼 봐. 첫 번째 케이스 1. everybody 5개가 1부터 5까지가 모두 자기 자신에 대응되면 되죠. 즉 1은 1, 2는 2, 3은 3, 4는 4, 5는 5. 그러면 F합성 fx는 무조건 뭐가 나와? x가 나오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2. 케이스 2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게 4개일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하는 게 원소 1개야.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1, 2, 3, 4 넷이 자기 자신에 대응돼. F1은 1, F2는 2, F3은 3, F4는 4. F5는 짝꿍을 찾아요. 짝지르가 없네. 돼, 안 돼? 안 된다. 그건 뭐야? 자, 그럼 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애를 선택해요. 얼마예요? 5개 중에 3개 골라. 그리고 그럼 나머지 2개는 크로스죠? 근데 크로스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얘 자기 자신, 얘 자기 자신, 얘 자기 자신하고 니네 둘이 크로스하렴. 그럼 크로스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됐죠? 그럼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이거 2개를 곱해. 그러면 5C3이니까 몇 개야? 10개. 자,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이 몇 개? 1개. 크로스 되는 게 몇 개? 4개.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 대응되는 거 OC1 크로스인데 자 4개죠. 4개를 어떻게 쪼개야 돼요? 둘둘 쪼개야 돼요. 됐어? 4개를 둘둘 쪼개야 돼. 그게 뭐냐? 분할입니다. 분할 쓰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이 1로 갔어. 그럼 나는 2랑 3이랑 4랑 5가 남았는데 이 4개를 뭐 하라는 거야? 둘둘 짝지으라고. 둘둘. 2, 4, 3,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4개를 몇 개로 쪼개면 돼? 2명, 2명으로 쪼개면 되잖아. 그게 그 가지수가 뭐야? 여기다 쓸게요. 4C2, 2C2 곱하기 200분의 1. 됐죠? 분할. 그러면 답은 5. 얘는 6이죠? 이거 6이니까 약분 치시면 3입니다. 그러면 5, 3에 15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3개 더하니까 문제 정답 26. 이렇게 푸는 거로.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넘겨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 그 옆 페이지. 자, 25페이지 예제 있죠? 풀어봐. 이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이팩토리얼. 분할이요, 분할. 4명 중에 2명, 2명 쪼개는 거. 자, 정리하시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예제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저 분할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4명을 2명 2명 쪼개는 거잖아요. 그럼 4명을 2명 2명 쪼개는 게 4C, 2C 하고 뒤에 200분의 1이 붙거든?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냐? 잘 봐. 4명 중에 2명 2명을 쪼갠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4C2라는 거 안에는 이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 안에는 A, B를 뽑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CD를 뽑는 경우도 있거든. 저 4C 안에는 A, B, C, D 4명이라고 하면 근데 그 A, B를 뽑았다고 치면 누가 남은 거야? CD가 남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뽑아놓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A, B랑 CD가 각각 같은 조지. 그지? 근데 CD를 뽑았다고 해봐. 그럼 CD를 뽑았으면은 남은 게 누구야? A, B죠? 그럼 이것도 결과만 놓고 보면은 결국 CD랑 A, B랑 같은 조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A, B를 뽑고 CD를 남기나 CD를 뽑고 A, B를 남기나 결과론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뭐를 해줘야 돼? 중복되는 걸 빼줘야 된다. 알겠지? 이게 분할이야. 근데 이런 건 상관없죠. 4명 중에서 1명, 3명을 뽑아. 1명, 3명을 뽑는 건 어때? 이거는 그냥 나눌 필요가 없지. 왜? 1명일 때랑 3명일 땐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래서 4가지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1명이고 3명인 조랑 3명 조에 있는 건 다르잖아. 근데 2명, 2명은 똑같죠. 그러면 요거까지도 돼요. 만약에 6명이야. 6명을 쪼개면 어떻게 돼? 둘로 쪼갠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6C2, 4C2, 2C2 하고 똑같은 인원이 3조죠. 그러니까 얘는 3팩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똑같은 인원이 몇 개 조가 있냐가 이 팩토리얼의 핵심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거거든? 하나만 더 해볼게. 6명을 만약에 3셋으로 쪼개잖아. 그럼 얘는 똑같은 인원의 조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6C3, 뭐 3C3은 그냥 1이니까 1이라고 쓰고 곱하기 2팩분의 1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명수는 상관없어요. 4명, 4명이어도 되고 5명, 5명이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인원의 조가 몇 개 있냐만큼 팩토리얼을 곱해주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조분할. 자, 그럼 개수가 늘었어. 25번에. 이런 게 어려운 거지. 푸는 거 똑같거든. 24번이야. 근데 개수가 늘었죠. 그럼 경우의 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걸 해볼까요? 자, 가봅시다. 잘 봐. 25번 해볼게. 얘는 정의역이 1부터 6까지고요. 3번을 합성한대요. 3번을. 그게 이거래. 됐니? 3번을 합성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되나? 자, 잘 봐. 3번을 합성해서 x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해볼게.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을 합성하지? 그러면 아까 둘 중 하나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뭐였어? 세트로 만들어서 크로스해라. 둘을 묶어서 크로스해라. 근데 봐봐 얘들아. 세 번을 합성하잖아. 그럼 세 번을 합성하면 크로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내가 1에서 시작했어요. 2, 1, 2. 끝나는 게 2예요. 만족해 안 해?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만족하죠. 그럼 크로스는 안 되나? 자. 잘 봐. 하나씩 늘렸어. 이렇게 돌려볼래? 이렇게 세 번 돌려봐. 그러면 똑같은 게 이거죠. 이게 세 번 합성한 거죠. 자, 그럼 시작과 끝만 볼게요. 1에서 시작했어요. 2, 3, 1. 자기 자신 나오네요. 2에서 시작했어요. 3, 1, 2. 자기 자신 나오네요. 3에서 시작했어요. 1, 2, 3. 자기 자신 나오네요.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 합성하면. 그럼 이거죠. 세 번 합성하면 몇 개를 세트로 묶어야 돼? 세 개를 세트로 묶어야 돼. 근데 엄청 중요해. 지금 하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보세요. 선생님 그럼 이 경우만 있나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1이 어디 대응됐어? 2. 2가 어디 대응됐어 지금은? 1이 어디 대응됐어? 3. 그럼 똑같은 함수니까 이거 똑같은 거 그려주면 되거든? 똑같은 거 세 번. 괜찮아요? 자, 눈으로 따라와. 1로 시작했죠? 3, 2, 1. 자기 자신 나오죠? 2로 시작했죠? 1, 3, 2. 자기 자신 나오죠? 3으로 시작했죠? 2, 1, 3. 이렇게 자기 자신 나오죠. 됐어? 5. 그러면 얘는 크로스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됐어? 그럼 결론 정리해 줄게. 이거 우리 무슨 순열이라고 할까? 혹시 아는 친구들. 이거 무슨 순열이야? 지금 내가 한 게? 이거 순열의 한 종류거든? 쌤이 지금 보여드린 게. 이거 무슨 순열이야? 이런 거 들어봤어? 혹시 이름 들어본 친구 있어요? 완전 순열이나 교란 순열? 이거 교과서에 있어? 물론 저 말이 있진 않아.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거든.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것을 갖는 거.
구성원의 것을 갖는 경우의 수. 자, 상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4명이 있어요. 되나요? 4명이 있어. 그 4명이 농구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핸드폰을 가방을 내려놨어. 그럼 자기 자신의 가방이 있을 거 아니야? 농구가 끝났어. 그럼 집에 가야지. 그 가방을 챙겼어. 근데 랜덤하게 탁 집었는데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럴 경우의 수가 뭐냐? 그게 완전순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완전순열은 2가지만 외우시면 돼. 첫 번째는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 상황이 뭐예요?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것을 갖는 경우의 수. 이때. 그리고 2번째, 결과. 자, 1명부터 하겠습니다. 1명이야. 몇 가지? 0가지죠. 없어. 아씨, 자기 자신 내 거 혼자인데 남의 거랑 바꿀 수가 없잖아. 0가지. 자, 2명이에요. 2명 몇 가지예요? 1가지죠. 니께 내 거, 내께 니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3명이 몇 개예요? 방금 전에 했죠? 2가지. 4명이 9가지입니다. 4명이서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걸 돌려갖는 거. 마지막 5명은 몇 가지일까? 44가지. 외우세요. 알겠죠? 증명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합니다. 수형도로. 증명 수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잖아. 수형도 알지? 가지치기. 그걸로 하는 거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결과 외워. 알겠죠? 상황이랑 결과를 알아야 돼. 왜냐면 절대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완전 순열이야 라고 주지 않아요. 상황을 제시하지. 서로 다른 5명이 핸드폰을 냈을 때, 다시 돌려받았을 때 내게 아니네. 에브리바디. 그게 뭐라고? 완전 순열. 됐습니까? 알겠죠? 그럼 이것도 뭐인 거야? 완전 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3번 합성하죠. 그럼 3번 합성하면 크로스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예요? 2가지인 거예요. 됐어요? 자, 응용해 볼까요? 이제 결과 안 것 같은데. 그럼 이거죠. 일단 여기 정리하면 3번 합성하면 둘 중 하나네. 첫 번째 뭐야? 자기 자신. 이건 항상 옵션이야. 이건 디폴트 값이야. 자기 자신은 항상 있어. 2번째 크로스인데 크로스가 얘는 몇 개씩 묶어야 돼? 3개씩 묶어야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합성하면 3개씩, 2번 합성하면 2개씩 짝을 지었죠. 그럼 4번 합성하면 4개씩 짝을 지어야 돼요. 그럼 그때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9가지. 알겠니? 지금은 3번 합성했잖아. F 합성, F 합성, F잖아. F 합성, F 합성, F잖아. 그게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3개를 묶어서 완전순열 돌리니까 2가지라고. 알겠어? 경우의 수가. 이거 아님 이거야? 이거 아님 이건데 여기서 2가지가 생긴다고. 여기서 2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결국 우린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니까. 그럼 4번 합성하면 4개씩 묶어서 완전순열을 돌려야 된다고. 그래야 4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알았어? 그럼 그때 4명을 돌리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정말 극악으로 내면은 4번까지 합성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직접 셀 수 있거든. 그 25번 답 혹시 나온 친구 있나요? 81이거든요. 81 정답이. 이 정도까지는 직접 셀 수 있어. 근데 4번 합성한다고 생각해봐. 아유, 그거는 이걸 9번 해야 돼. 그렇잖아, 그건. 이 짓을 9번을 해. 4번 합성하는 걸. 이걸 직접 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솔직히 그건 시험 낸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지. 만약에 직접 센다면. 근데 응용은 할 수 있다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답 찾을게요. 답 어떻게 나오면 되냐?
이제 아까 푼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시험 볼 때 굳이 이거 풀 필요 있나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저 결과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갈게요. 첫 번째 케이스. 항상 케이스 분류하시고 첫 번째 케이스 뭐예요? everybody, 모두 자기 자신이고. 그럼 얘 몇 가지야? 한 가지. 케이스 2. 얘는 뭐야? 됐어요? 오케이? 아 미쳤네. 뭐라는 거야? 잘못 썼죠? 3개. 자기 자신 3개, 크로스 3개. 근데 이게 뭐라고? 한 쌍. 그럼 이거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하냐? 자기 자신이 고르는 거 6개 중에 3개 골라요. 그러면 나머지 3개죠. 근데 이걸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 2가지요.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40. 그 다음에 케이스 3입니다. 자기 자신이 몇 개요? 0개요. 없어. 자기 자신 선택하는 게. 근데 크로스 되는 게 몇 개인 거야? 6명이죠. 그럼 얘는 뭐야? 셋. 그러면 이것도 뭐 해야 돼? 이것도 결국 분할 써야 돼. 그럼 분할 쓰면 6C3, 3C3 곱하기 200분의 1. 됐니?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계산 하시면 되죠. 6C3, 33, 200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C3은 얼마니? 20. 654, 31. 10으로 나누네. 10 곱하기, 자 여기다 몇 개 곱해줘야 돼? 이제 2조로 나눴잖아요. 2조로 셋 나눴죠? 그 3명을 돌리는 게 몇 가지라고 했어? 2가지. 이쪽 3명 돌리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 그래서 40. 그래서 정답 8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마지막 합성함수와 역함수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문제거든. 근데 문제라서 뒤에서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이제 역함수 그 27번이 얘들아 모의고사 10번 모의고사 30번 문제였거든.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 30번 문제였어요. 그게 변형돼서 나온 거거든. 학교 시험으로. 그런 문제인데 잘 봐. 26번 볼게요. 먼저 26번만 하고 27번은 똑같은 문제 뒤에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문제 뒤에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26번 보시면 요거 풀고 쉽시다. x가 1, 2, 3, 4고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예요. 동그라미 1대1 대응이요. 자 가족권 가겠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우리 배웠다 방금. f합성 fx는 뭐야? x 밑줄. f합성 fx는 뭐라고? x. 그럼 뭐야 이건? 역함수와 원함수가 같다죠. 됐니? 역함수와 원함수가 같아. 그럼 대응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 아니면 크로스. 둘 중 하나로.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 x의 어떤이야. 동그라미. 어떤. 어떤은 뭐야? 하나만 있어도 돼. 요거잖아. 근데 아예 없으면 안 돼. 이거잖아. 아, 그러면 이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fx가 2x가 나와야 돼. 그럼 그 말은 잘 봐. 나조건에서 얘들아 x가 될 수 있는 거 딱 몇 개밖에 없어? 나조건을 만족하는 x가 될 수 있는 거 딱 몇 개밖에 없니? 몇 개밖에 없어요? 친구들? 2개밖에 없죠. 왜요? 잘 봐. 나조건에다가 x에 1 대입해봐. 그럼 나조건에 x에 1 대입하면 얼마야? f1은 2요. 근데 2는 있죠. 그럼 2 집어넣으면 f2는 4요. 얘도 돼. 근데 3 집어넣어봐. x가 3이래. 그럼 f3은 뭐야? 6이요. 6은 있어 없어? 없잖아. 1, 2, 3, 4밖에 안 된다며. 그럼 이거거든.
결론 나 조건 fx가 2x가 될 수 있는 x는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된다? 1, 2 두 개밖에 안 된다. 됐니? 자, 그러면 답을 좀 구해볼게요. 기억 갈게요. 기억은 그냥 뭐예요? 맞죠? 왜? 나 조건이 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f랑 f 역함수가 같은 거다라고 했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f1이 3이라면 f2는 4다. 이거 왜 줬을까? 잘 봐. 이게 어떤이잖아. 어떤. 그럼 이거거든? f1이 2이거나 또는 f2가 4여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말이 참인 거니까. 됐죠? 근데 문제에서 가정이 뭐야? 니은에서 f1이 3이래. 그럼 이게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그냥 참이죠. f1이 3이라면 f2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문제 조건 때문에. 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갑니다. 디귿.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이다. 자, 사실 디귿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집어넣은 거거든? 우리 아까 배웠던 함수 개수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근데 뭐가 붙었냐? 자, 쌤이 순열조합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11월 초부터 순열조합 문제풀이 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열조합 그 테스트 내가 클리닉 하면서 그 결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뭐 저는 토요일 날 봤던 거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해야죠. 순열조합 열심히 하자. 알겠어? 순열조합이 어려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자, 봐봐. F1이 2고 F2가 4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쌤은 앞으로 제약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순열조합 문제 푸는 팁이나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는 우리 클리닉 때 하고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순열조합 4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 4점짜리 문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주고요. 두 번째 제약 조건 줘요. 딱 이거예요. 그것만 잘 찾으면 돼요. 보통 조건을 가, 나 이렇게 주거든? 그럼 가 조건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 나 조건은 제약 조건. 딱 이거야. 나 조건이 제약 조건이야. 가 조건은 우리가 배운 거야. 우리 아까 이거 했었는데 1, 2, 3, 4야. 1, 2, 3, 4. 그럼 전체가 몇 가지일까 이거? 가 조건 만족하는 전체가? 암산 때려봐. 빨리.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암산은 좀 그런가? 여기다 써줄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가 만족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인 거, 에브리바디 자기 자신인 거.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예제 24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둘은 자기 자신. 둘은 크로스. 그러면 걔는 어떻게 구해? 4C. 자기 자신 대응되는 거 4C. 됐어? 오케이.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머지 둘은 크로스죠. 크로스 몇 가지야? 한 가지. 4C 두 개 고르면 자, 걔네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렴. 나머지 둘은 뭐야?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지막 네 명이잖아. 1, 2, 3, 4잖아. 그럼 1, 2, 3, 4니까 넷다 뭐인 거야? 둘 묶여서 크로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C, 2C, 200분의 1. 일단 조분하라고. 곱하기 한 가지죠. 각각 한 가지씩. 그럼 6가지.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냐? 얘는 1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3가지예요. 전체가. 가 조건을 만족하는. 됐어요? 잠깐만. 4C가 3이죠. 미안합니다. 10가지입니다. 네, 전체 만족하는 게 10가지입니다. 1 더하기 6 더하기 3. 근데 제약 조건 줬잖아. 제약 조건이 뭐야? F1이 2이거나 F2가 4여야 돼. 자, 여기서 케이스 분류 같이 갈게요. 갑니다. 보세요. 제약 조건. F1이 2다. 그리고 케이스 이렇게 분류할게. F2는 4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F1이 2가 아니다. F2는 4다. 마지막
이건 안 되네 근데. F1이 2가 아니고 F2가 4가 아니다 안 되네요. 네, 두 가지네요 케이스. 그죠? 아 미안해요. 하나 빼먹었네. 케이스 세 가지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F1이 2야. F2는 4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잖아. 그럼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와야 돼? F2는 1이다. 크로스죠. 이해됐어요? 잘 보세요. F1이 2야. 근데 F2는 4가 아니야. 근데 F1이 2잖아. 그럼 가족권은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가족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거나 크로스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근데 이거 자기 자신 아니잖아. 그럼 얘랑 짝꿍이 있어야지 무조건. 뭐야? 이렇게가 짝이라고. 그럼 이게 고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가족권도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해야 돼요.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알겠어요? 그럼 가족권을 만족해. F1이 2야. 그러면 나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케이스라면 F1이 2라면 F2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얘네 둘이 뭐가 돼? 한 쌍, 크로스가 되는 거죠. 커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라고. 이걸 쉽게 써보면 1, 2, 3, 4, 9, 1, 2, 3, 4인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냐? 1이 2고 2가 1인 거야. 이거라고. 고정이라고 이거.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나머지 두 개지. 자, 그럼 여기서 대응시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가족권 만족하려면. 한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몇 가지?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밑에 거는요? 이거는 F2가 4라면 F4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죠.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야. 얘는 없죠. 왜요? F1이 2라면 크로스밖에 안 되니까 F2가 1이어야 되는데 F2가 4래. 말이 안 된다. 절대로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두 가지 더하면 네 가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이것 때문에 집어넣은 문제예요. 알겠죠? 이거는 함수에서도 중요하지만 순열조합에서도 중요합니다. 순열조합에 되게 많습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 알았지? 오케이.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뒤쪽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합시다.